여러 가지 미분법. 그래서 여러 가지 미분법은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미분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수투에서 우리가 곱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웠죠. 곱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이라 함은 함수 fx와 함수 gx를 곱했을 때 서로 곱한 형태의 함수를 미분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분을 해서 서로 곱하고 더해줬죠. 요건 이제 수투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고, 그러면 함수끼리 서로 더한 거, 뺀 거는 그냥 따로따로 미분을 하면 됐고, 곱한 거는 따로따로 미분을 하는 것이 아닌 곱의 미분법이라는 방식을 거쳤듯이 미적분에서는 몫의 미분법을 배웁니다. 몫의 미분법이라 함은 함수끼리 서로 나눈 형태를 말해요. 나눗셈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분수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모를 제곱을 하고 분자는 너를 미분하고 밑에 걸 곱하고 빼기 위에 거 곱하기 밑에 거 미분한 거였죠. 그래서 잘 보시면 곱의 미분법과 몫의 미분법은 나름 형태가 유사합니다. 분자와 곱의 미분법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고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gx의 제곱이 곱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몫의 미분법 같은 경우에 뭐 굳이 증명을 한다고 하면 얘도 이제 모든 미분법은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너의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간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식에다가 x 플러스 h를 넣은 거, 즉 f x 플러스 h 나누기 g x 플러스 h. 오늘 거는 증명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빼기 그냥 x 나온 거. 즉 이 부분은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요거를 이제 극한을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분모를 통분을 해요. 분모를 통분을 해서 이렇게. 그럼 너는 h 너가 분모로 그냥 아예 올게요. gx에 gx 플러스 h가 있고 h가 있고 분자에는 이제 이렇게 f x 플러스 h 곱하기 gx 빼기 fx 곱하기 gx 플러스 h입니다. 자, 주어진 이와 같은 식에서 fx 곱하기 gx를 빼주고 더해줘요. 이렇게 fx, gx 여기서 빼주시고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여기서 또 빼주세요. fx, gx 이와 같은 식변형을 거치면 여기선 gx로 묶을 수가 있죠. gx로 묶고 나면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 부분이 뭐의 정의였냐면 이만큼 너랑 너 이렇게 나눠진 형태 너가 바로 f'x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gx로 묶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gx로 fx로 이번에 묶어주시면 gx 플러스 h에서 gx를 뺀 게 나오고 너네를 h로 나눠주시면 이 부분은 또 g 프라임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요거 0으로 보내면 그냥 gx고 gx죠. gx의 제곱이 남고 h를 0으로 보냈으니까 보내 gx 곱해져 있고 h분의 너 빼기 너 그게 f'x 빼기 여기 fx 곱해져 있고 h분의 g 너 빼기 너 그게 fx g'x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증명이 약간 번거롭고 시간이 좀 걸리죠. 식에 대한 변형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증명 자체는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고 몫의 미분법을 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F분의 G의 형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이제 조금 넘어가 보면 합성함수 미분법이랑 그다음에 x n승의 도함수까지 하면 요거를 굳이 몫의 미분법으로 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gx 이 식은 fx 곱하기 gx의 마이너스 1승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럼 요거를 미분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굳이 몫의 미분법을 하지 않고. 왜냐면 분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몫의 미분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꿔서 요걸 미분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요 삼각함수의 도함수들이 여기서 사실은 다 나와요. 탄젠트의 도함수, 그 다음 코사인분의 1, 사인분의 1, 그 다음에 코탄젠트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일단 사인 코사인이 있고 얘네의 도함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탄젠트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탄젠트는 원래 정확히 말하면 몫의 미분법을 배우고 나서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미분을 하시면 훨씬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제곱 x 분의 분모를 제곱했죠. 너미분 곱하기 너 코사인 제곱 x 빼기 너미분 곱하기 너. 근데 요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분자가 1이 나오고 분모가 코사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몫의 미분법을 배우고 나면 삼각함수들의 역수의 형태랑 탄젠트에 대한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몫의 미분법으로 다 증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삼각함수의 도함수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몫의 미분법 괄호 3번의 삼각함수의 도함수 밑줄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얘는 그냥 기본기입니다. 아주 기본기. 그냥 얘를 못한다는 거는 미적분을 푸는데 여러분이 구구단을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모르고 미적분을 풀 수는 그냥 아예 없습니다. 나중에 적분은 더더욱 못하고.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구술 시험 안 봤죠? 오늘 볼까? 지난 시간에 그냥 시간 관계상 해서 보냈는데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괄호 2번에 x n승의 도함수 n이 정수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n이 정수일 때도 되고 밑에 보시면 합성함수 미분법의 괄호 2번 보시면 y는 x의 r승의 도함수 r이 유리수일 때도 가능하고 괄호 4번 보시면 a가 실수일 때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x의 n승을 미분하면 n x의 n-1인데 얘는 n이 실수가 가능합니다. 실수.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수투에서는 x의 n승, 저 n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갔죠.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한 것이 몫의 미분법을 가지고 증명이 가능하고 유리수로의 확장은 합성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밑에 로그 미분법을 가지고 실수로 확장이 가능한데 그 원리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너가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루트 x 같은 걸 미분했다 칩시다. 자,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x의 2분의 1승이죠. 너를 미분을 하시면 너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x의 지수가 1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너를 다시 이 형태로 바꿔주시면 너는 루트 x분의 1이니까 2루트 x 분의 1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임의의 지수에 대해서 가능하고 그래서 특히나 지수함수 같은 것들을 미분을 할 때 이제 지수함수래. 요 다항함수 그러니까 지수가 뭔가 유리수인 이런 형태들 루트가 섞인 이런 형태들 미분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것들을 일단은 외워 주시고요. 합성함수 미분법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적분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미분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곱의 미분법, 두 번째 합성함수 미분법.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대충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몫의 미분법도 사실은 얘를 너네가 gx분의 fx를 뭐라고 줬을 때 얘를 이쪽에다 곱해버린 다음에 미분을 하면 몫의 미분법이 곱의 미분법으로 바뀌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곱의 미분법은 원래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만 정확하게 할 줄 아시면 합성함수 미분법 이후에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음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더 나오죠. 근데 음함수 미분법과 매개변수 미분법은 새로운 미분법이 아니에요. 미분하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는 아니야. 합성함수와 곱의 미분법, 목세 미분법만 할 줄 알면 음함수랑 매개변수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 역함수도 마찬가지. 역함수 미분법의 근본은 뭐냐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했을 때 다시 x가 등장하는 그것을 미분해서 풀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사실은 합성함수 미분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자,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미분을 하겠다라는 거는 순간 변화를 보고 싶은 거죠. 도함수라는 거지. 순간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x를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만큼 변화를 시켰을 때 x의 변화량에 따른 그 순간의 y 값의 변화량을 관찰하는 그 변화율을 보는 거죠. 변화율. 그래서 원래는 어떤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건데 이 점이 한없이 너로 다가가면 x의 변화량 자체도 한없이 0으로 다가갈 것이고 y의 변화량도 한없이 0으로 다가가긴 하지만 그들의 비율은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는다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이제 요 순간 변화율이었죠.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의 변화에 따른 그 바로 다음 fx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번 더 정의역의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성함수에서의 합수값이 바뀌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y는 ex다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y는 2의 x승이다 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이것이 fx이고 이것이 gx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상태인데 우리가 gx에다가 fx를 집어넣은 너를 미분을 하고 싶대요. 이렇게 얘를 미분을 하고 싶은 상황. 그러면 내가 변화율을 관찰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함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최종적으로 2에 x 대신에 2x가 들어온다고? 2x라는 게 들어와요. 그죠? 즉 내가 보고 싶은 거는 x 값이 변화할 때 요 2의 2x승이라는 이 함수 전체가 얼마만큼을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 전체를 미분을 하는 거죠. 원래는 요거 전체를 미분을 하는 건데 그 관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x에 대한 너의 미분계수, 너의 변화율이 있어요. 즉 너가 얘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2가 나오지, 그지? 즉 x가 1만큼 변화할 때 여기서의 fx 값은 2만큼씩 변화한다고. 1대 2의 비율로 변화를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g'x 같은 경우에는 2의 x승만큼 예를 들면 뭐 x값이 1이면 너는 자연상수 2만큼을 변화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x가 x의 변화에 따른 너가 f'x는 이만큼을 2배를 변화한다고. 사실은 2에 해당하는 값을 변화가 되고 근데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너의 변화를 보고 싶지. 즉 이 자리에 gx 자리에 x 대신에 fx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가 만일 여기서 x를 1만큼을 변화를 시켰어. 그러면 실제로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너의 지수가 1만큼 변화하는 게 아니라 2x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너의 지수는 2만큼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그 2만큼 변화한 것이 여기에 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g 프라임 fx 얘는 이제 뭐냐면 너의 도함수에다가 정의역이 fx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 정의역이 일단 들어와. 얘는 이제 자연스러운데 곱하기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 반드시 안에 있는 이 fx의 변화량까지가 또 곱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얘는 요 겉에 있는 함수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x가 변화함에 따라서 속에 있는 함수가 변화를 하는 그 변화율이 있고
그 변화율에 따라서 겉의 함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짜리 합성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함수가 여러 번 합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함수가 한 번만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합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런 경우에 안에 있는 게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계속해서 속미분이라고 부르거든. 이거를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밖으로 끄집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쉬운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lnx 요 자리에 다항함수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내가 미분을 해볼게.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각각을 함수별로 쪼개주는 게 좋아요. 즉 얘는 바깥에 있는 함수는 lnx고요. 이 x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들어갔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요 안에 이것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fx라고 놓고 이걸 gx다라고 놓는다면 얘는 f 합성 gx인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가장 겉에 있는 f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요. 얘를 미분을 한다고. 얘를 미분하면 원래 x분의 1인데 x분의 1이 아니라 요 x 자리에 gx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원래는 얘는 요게 들어가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와야 돼요. 요게 들어오고 곱하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던 gx라는 함수 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미분을 한 2x가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속미분이 언제 끝나는지는 여러분이 그 함수가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기본 함수의 형태인지만 알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또 해볼게요. 뭐 이번엔 지수함수 해볼까? 2의 사인 x 제곱 플러스 파이. 자, 뭐 이런 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가장 겉에 있는 함수는 사실은 2의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들어갔고 근데 이렇게 생긴 함수는 사인에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갔어. 근데 사인에 x제곱 플러스 파이라는 함수는 내가 미분하는 걸 배우지 않았고 그 대신 나는 사인에 이만큼을 또 새로운 함수라고 본다면 너를 어떤 형태로 치환을 한다면 사인 t 이런 형태는 미분을 할 줄 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미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장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해요. 2의 요 큰 상자는 그대로 써주시고 자, 요거까지는 그대로 쓰고 곱하기 이것을 다시 미분한 게 곱해진다고 이렇게. 그럼 얘를 미분을 해. 그러면 사인이자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코사인. 그리고 이 안에도 그냥 얘를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 또 미분을 해. 또 곱해줍니다. 여기가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합성이 되어 있지 않죠. 얘는 x제곱 플러스 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이고 더 이상 합성되어 있지 않으니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이걸 또 미분해서 2를 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합성함수를 처음 배우신 분들이 도대체 이거를 속미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약간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끔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기본 함수의 형태가 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또 해볼까?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원리보다 오늘은 요령을 기억을 하세요. 그냥 어차피 그냥 손이 익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탄젠트 2의 3x 더하기 x제곱. 자, 이런 거를 미분을 해볼게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탄젠트라는 함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함수를 미분을 다시 한번 더 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겉에 있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라고 그랬지? 그럼 시컨트 제곱에 얘는 일단은 그대로 쓰세요. 왜냐면 너가 탄젠트 함수의 정의역이었으니까 이 정의역은 그대로 살립니다. 곱하기 이제 요 부분을 미분한 게 다시 곱해줘야 된다고. 요걸 미분을 할 건데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미분을 할 때도 약간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2의 3x니까.
그러면 너를 미분을 하면 2의 3x 그대로 쓰고 3x가 또 합성이 되어 있는 거죠. 2의 x승 대신에 x자리에 3x가 들어가 있죠. 얘를 다시 미분한 게 이쪽에 또 곱해진다고 이렇게. 부분이 또 합성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더하기 2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컨대 이런 식의 미분을 거친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이 처음에는 가장 좀 헷갈리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음함수나 매개변수를 할 때도 합성함수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쪽을 잘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만 시켜볼까요? 자, 이거 해볼게요. 코사인 x제곱 분의 ln 탄젠트 x.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미분해보세요. 해보세요. 합성도 되어 있고 코사인 x제곱이라는 건 이 각이 x제곱입니다. 코사인 제곱 x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세 미분법을 쓰면 되겠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방식은 두 가지가 가능해. 코사인을 목세 미분법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가능하고 아니면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였어요. 그죠? 근데 시컨트의 도함수가 누구였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 수식의 구조가 사실은 ln 탄젠트 x에다가 곱하기 시컨트 x제곱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면서 고배미분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시컨트의 도함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세미분법보다는 고배미분법 형태가 수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컨트에 대한 도함수를 아셔야 돼요. 거기 위에 보면 써있죠. 시컨트는 뭐다?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나온다. 오늘도 30도네. 29도네 오늘. 좀만 줄일까? 너무 더운데? 이 와중에 목도리 하고 있네. 뒤에 여긴 심지어 꺼져 있네? 왜 앞에만 켜져 있지? 했어? 자,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선생님은 일단은 저 목세 미분법 오늘 배웠으니까 목세 미분법 가지고 해볼게요. 일단 요거를 미분을 하려면 분모를 제곱 코사인 제곱의 x제곱 분의 분자에는 너미분 곱하기 너 이거 할 건데 요거를 미분하시면 ln인데 안에 탄젠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ln을 원래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그 x자리에 탄젠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젠트 x분의 1은 우리가 코탄젠트라고 부르죠. 곱하기 탄젠트가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 너를 미분한 걸 곱해줍니다. 시컨트 제곱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분모를 곱해준다고 그랬죠? 코사인 x제곱 마이너스 이제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곱해주시면 돼요. ln 탄젠트 x 일단은 먼저 써놓고 곱하기 코사인의 x제곱인데 코사인을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플러스 사인 x제곱 써주시고 코사인 x가 아닌 x제곱이었으니까 안에 있던 x제곱을 미분해서 여기다가 곱해줍니다. 곱하기 2x. 자, 식을 쓴다면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과해 보이죠, 약간. 근데 이 정도는 미적분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흔히 등장하는 수준의 미분입니다, 사실은. 전혀 과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흔히 등장해요, 흔히.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다 뭘 대입해갖고 뭐가 0이 된다는 둥, 식이 잘 정리가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밑에 고배 미분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 많이 필요하고 뒤에 도함수 같은 것들 구할 때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로그함수, 도함수 그래서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 괄호 3번에 합성함수 미분법에 괄호 3번 있죠. 합성함수 미분법 괄호 3번. 요 괄호 3번을 보시면 괄호 3번에 동그라미 3번 ln 절대값 fx 요거 있어요. ln 절대값 fx ln 절대값 fx의 도함수 요거를 미분하면 fx분의 f'x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굉장히 자주 쓰여요. 자주 쓰이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 요거 자주 쓰이고 fx분의 1 같은 거 자주 쓰이고 루트 fx 자주 쓰이고 뭐 이런 것도 자주 쓰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이거를 외워서 하기보다는 얘는 사실 그냥 합성함수인 거잖아. ln 안에 fx 들어가 있잖아. 물론 절대값이 있는 건 나도 알아. 절대값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ln 안에는 양수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를 미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차이는 없습니다. 절대값이 있더라도 미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다는 거야. 봐봐. ln 절대값 x 이런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야. ln x를 미분한 게 x분의 1이었잖아. 사실은 이것도 가능해. 왜 그럴까? ln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ln 절대값 x야. 맞지? 이렇게 생겼지, 그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건 이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너가 대칭이죠? 뒤집어져야죠. 근데 부호가 반대지? 이쪽이 다 양수라면 이쪽은 기울기가 다 음수죠? 여기 대칭돼서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x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ln 절대값 x가 들어가도 미분하면 똑같이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f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만 fx에 대해서는 분모에 fx가 들어가고 분자가 f'x가 곱해진다는 거지. 왜냐하면 x 대신에 fx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그래서 ln 절대값 fx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미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얘를 미분을 하게 되는 것도 미분하게 되는 건데 뒷부분을 가다 보면 이쪽을 적분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쪽으로 많이 적분을 하게 된다고. 식변형을 해서 f분의 f'을 만들어 놓고 양변을 적분을 하면 ln 절대값 fx가 되니까 다시 밑에다 자연상수 이취해서 fx는 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식을 변형을 하거든. 그래서 이 구조는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고 특별히 볼 게 없고요. 넘어가 보시면 뒤에 음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이계도 함수까지 나오는데 요거 역함수 미분법 먼저 설명을 하고 음함수랑 매개변수 살짝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역함수 미분법은 합성함수 미분법과 그 어떤 개념을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자, fx와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래요. 역함수 관계. 그랬을 때 gx의 도함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역함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냐면 너랑 너를 합성한 식을 일단은 쓰고 봅니다. 너에다가 gx를 이렇게 합성을 해서 합성을 하면 x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역함수예요. 맞죠? 문제에서는 fx의 역함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나와. 예를 들면 f에 2x 빼기 1과 gx가 역함수라는 둥. 너네가 수학 하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의 역함수도 정의가 되곤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형태인데 그냥 너도 똑같이 넣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합성한 식을 써.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해. 그럼 끝이야. 근데 이 미분을 하는 과정이 역함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뭐다?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거예요. 좌변 미분해 볼게요. 자, 요거 미분하시면 f'에 gx 있고 다시 속에 있는 gx가 미분이 되면서 g'x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변은 당연히 1이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g'x라는 거는 즉 너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f'의 gx 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보시다시피 fx가 역함수를 갖되 너의 미분 계수가 어디선가 0이 되면 그 역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x3승 같은 함수 어때? 자, x3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너의 역함수 같은 경우에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러면 역시 내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너와 너는 기본적으로 서로 역수관계더라 이거야. 네가 0이면 너는 0분의 1이라고. 근데 0분의 1이라는 거는 정의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 중에 하나예요. 신기하게 얘는 0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이 함수 너네한테 보여주면
0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잘 없다고. 근데 얘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0에서 미분 불가라고 한다고. 뾰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분 불가인 독특한 케이스란 말이야. 그게 여기서 유래된다고. 됐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써요. 선생님은 요렇게도 잘 씁니다. 자, 이 개념은 그림상 보여드리면 어떤 개념인 거냐면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생긴 함수 하나 볼게요.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 너 위에 점 a, b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너의 역함수는 y는 x가 이렇게 있어서 너를 대칭을 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gx가 있겠죠. 자, 그럼 너가 대칭된 점 여기가 b,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까? fx에 대해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gx에 대해서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두 직선이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곱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을 해두시냐면 fx 위의 점 a, b라고 한다면 f' a 곱하기 g' b가 항상 1이에요. 요게 요거랑 같은 얘기지만 수식상 여기선 합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되게 많이 쓰여요. 요거 기억하세요. fx 위의 점이 a, b일 때 그리고 그 fx의 역함수를 gx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fx의 x좌표에 해당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gx의 x좌표에 해당하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항상 1이 된다고. 이거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보통 이거 도함수 구하라고 잘 안 한다고. 도함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fx 주고 너 뭐의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f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역수를 취한다고. 즉 역함수를 직접 적분해서 뭘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역함수를 내가 직접 미분해서 미분계수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일이 있으면 그 역함수의 x좌표에 해당하는 원함수 fx의 x좌표를 구하시고 그 x좌표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역수를 취하시면 역함수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그렇게 물어본다고. 됐죠? 그래서 이름만 역함수 미분법이지 사실은 그 과정은 합성함수 미분에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개 남았는데 음함수 미분과 매개변수 미분 2가지가 남았어요. 별건 아니고 자 음함수 미분법 음함수와 매개변수 미분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라이프니츠 표기법 여러분이 어떤 fx가 있을 때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자, 너의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f'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y'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dx분의 dy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dx분의 dfx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표기가 있어요. 얘는 뉴턴식 표기법입니다. 프라임 하나만 따옴표만 붙이면 되는 아주 편안한 표기법이고 뒤에 2가지가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쓴 게 훨씬 더 많죠. 얘에 비해서. 그럼 얘는 되게 표기법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에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요 dx분의 dy의 의미는 뭐였냐면 사실은 d는 원래 델타에서 유래된 거고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이 변화량을 뜻해요. 변화량. 요 어떤 값의 변화. 그래서 요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에 따른 아주 작은 y의 변화량의 그 b를 보겠다는 거야. x분의 y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각각을 dx, dy를 분수처럼 그냥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함수가 꼭 변수가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그죠? 지금 우리가 여태껏 본 이런 함수들은 다 변수가 x 하나에 대한 y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변수가 꼭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음함수 중에서 우리 이런 거 하나 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는 1. 자, 이런 거. 얘는 이제 1을 넘기면 빼기 1는 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원래는 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려면 x에 대한 변수니까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프라임은 dx분의 d, 즉 x에 대한 미분을 뜻하고 근데 y, 얘도 그냥 프라임이죠. 얘도 사실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형태인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우리가 x에 대한 식은 x로 미분을 하셔야 되고 y에 대한 식은 y로 미분이 돼야 되고 t에 대한 식은 t에 대해서 미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요 미분을 할 때 dx인지 아니면 dy인지 dt인지 요 어떤 변수에 대한 미분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함수를 이제 음함수라고 부르는데 음함수와 양함수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함수는 음함수고 이런 함수는 양함수다라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에도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 표현법의 차이죠. 그죠? 주체가 y가 되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한쪽을 싸그리 넘긴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음함수 표현 사실은 저 직선에서의 일반형 표현이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는 0의 형태로 정리를 한 게 기본적으로 음함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는 0. 이게 음함수 표현이에요. 한쪽으로 싸그리 다 넘긴 거. 즉 y는 fx도 fx를 넘겨서 는 0으로 바꿔주시면 사실은 음함수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이거를 y는으로 정리를 해서 너가 넘어가서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함수 표현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는 y는으로 정리하면 양함수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여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예컨대 이렇게만 바꿔놔도 너를 양함수로 바꾸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져요. 상당히 번거롭죠. 이 정도만 해놔도 y는으로 넣어보고 식을 정리를 하라고 하면 되게 불편하다고. 근데 음함수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이와 같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본다고. 그냥 y'을 굳이 구하라고 하지 않고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정도만 보통은 물어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음함수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미분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얘를 여러분이 그냥 이대로 미분을 한 것과 여기서 음함수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한 거는 사실은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양함수로 바꾸는 번거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양함수로 바꾸기 어려운 형태. 이 정도는 사실 바꿀만 하죠. 여기다가 더하기 사인 x 하나만 딱 들어가, 사인 y 같은 거 하나만 딱 들어가도 이제부터는 정신이 나간다고. 이제부터는 못 바꾸는 수준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양함수로 바꿀 수 없는 혹은 바꾸기 힘든 형태를 어떻게 미분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함수 미분은 보시다시피 변수가 x와 y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소는 항상 dx분의 dy를 구하고자 하는 거고 얘를 이제 x가 예를 들면 1일 때, x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x가 2분의 1일 때, y가 2분의 루트 3일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어쨌건 반지름 1짜리 원이니까. 그래서 요 경우에 이 값을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주어진 요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이와 같은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양변에다가 dx분의 d를 해줍니다. 0은 어차피 0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다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하시면 되고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2x가 남고 더하기 자, 이 부분이 중요해. y라는 녀석을 내가
x에 대해서 y로 표현된 함수는 x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미분이 안 돼요. y에 대한 함수는 반드시 y로 미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y 제곱이라는 걸 미분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는 dx분의 d y 제곱인데 이것을 미분을 하기 위해서 d y분의 d를 데려왔다고. 이렇게 얘는 분수처럼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된다고. 잘 보면 분수처럼 다룰 수 있으면 dy분의 d를 갖고 오면 dy 다시 여기서 곱해주고 원래 dx분의 였으니까 dx분의 dy를 이만큼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봐.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되냐면 y제곱을 y에 대한 변수로 미분을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2y가 된다고. 곱하기 dx분의 dy가 우리가 찾던 거 아니니? 그래서 얘가 dx분의 dy가 나옵니다. 는 0.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 좋게 dx분의 dy를 한쪽으로 넘겨서 양변을 2y로 나눠서 이제 수식으로 완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dx분의 dy 는의 형태로 굳이 표현을 할 필요 없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나는 요거만 대입하면 되지. 얘가 x고 얘가 y인 거지. xy 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하세요. 2는 약분을 해주시고 x가 2분의 1이고 y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너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 형태에 대한 미분을 뜻하는 거지 새로운 미분 방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분을 할 때 y에 대한 식은 반드시 x가 아닌 y라는 형태로 미분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미분하기 위해서 식 변형을 dx분의 dy의 형태가 이제 곱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x제곱 원래 요거였죠. 음함수를 다 양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야. 근데 그냥 y를 fx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y를 fx라고 넣으면 그냥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래 놓고 f'x 구하는 거죠. 이거를 미분을 하세요. 속미분. 이렇게 되겠지. 이게 x고 이게 y인 거죠. 이게 도함수죠. 즉 이 방법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고 표기상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의 조금 합성함수 미분법이 조금 익숙해지면 사실은 y는 fx라는 형태로 여기다 대입해서 주어진 이 식을 합성함수 미분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굳이 바꾸지 않고 y 대신에 너가 2y고 너가 y'이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x분의 dy를 쓰기도 하고 요거 대신에 익숙해지면 그냥 y'로도 많이 쓴다. 예를 들어 볼까요? xy가 섞여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2에 xy 더하기 sin x 곱하기 ln y는 0.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요거를 미분을 해봅시다. 자, 미분을 한다는 거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고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약간 불편하죠. 약간 2의 x, y 승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그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돼요. 자, 해볼게요. 너를 미분을 할 건데 그럼 2의 xy가 있고 지수함수니까 곱하기 xy를 미분한 게 다시 들어와야 돼요. xy를 미분한 게 곱해져야 돼. 자, xy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x 곱하기 y를 미분한다는 거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곱하기 앞에 이렇게 된다.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y 곱하면 y예요. 더하기 자, 뒤에 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우리는 y 프라임이라고 부른다고. 곱하기 x가 된다고. x, y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미분한 게 요거예요. 보통은 요거 미분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많이 헤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함수 미분보다도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 그 다음에 자, 뒤에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너 미분, 너 미분, 너 이렇게 할 건데 sin x 미분하시면 cosine x 뒤에 거 ln y 곱해 주시고요. 더하기 자, 뒤에 거를 미분할 때 ln y인데 ln y를 미분을 하면 일단은 ln y이기 때문에 y분의 1이 등장해야 되고 근데 y를 다시 미분을 하면 y 프라임이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곱하기 sin x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요거 lny는 아까 선생님이 ln 절대값 fx 많이 나온다고 했죠. 요게 조금 헷갈리면 일단은 연습을 fx로 그냥 이렇게 놓고 해보라고. fx로 놓고 하시면 훨씬 명확해요. 훨씬 명확해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지수인 x지. 넘입은 너 하면 뭐가 남아? fx가 남지. 근데 fx는 누구라고? y라고. 다시 넘입은 너지. fx 미분한 뭐다? f'x지. 근데 f'x는 y'이라고. x 곱해졌죠? x, y'.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곱하기 뒤에 거 그냥 그대로 ln y. 그 다음에 ln fx 미분하시면 fx분의 f'x라고 했는데 그게 y분의 y'이고 sin x 곱해진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fx를 갖다가 와도 되는데 사실은 약간 돌아가는 거죠. 약간 편안한 길로 조금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fx로 놓지 않고 그냥 y로 바로바로 표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속도와 정확성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때? 음함수 미분이라고 내가 새로운 미분을 했어요? 전혀 새로운 건 없죠. 곱의 미분법,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사인, 로그, 지수함수, 삼각함수 그런 것들의 도함수에다가 뭐 합성된 형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을 해낼 수가 있다 이고.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바로 매개변수 미분법인데 매개변수 미분법도 이 라이프니츠식 미분법, 표기법과 관련이 되어 있고 매개변수 미분은 또 뭐냐? 매개변수 미분법 우리가 이제 함수를 양함수 표현도 배웠고 오늘 새로운 음함수 표현도 배웠어요. 음함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양함수로 표현하기 어려운 형태들도 있다고 했죠.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함수 같은 거는 양함수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건 양함수로 바꾸기가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미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함수 미분법이었고 자, 매개변수 미분법은 뭐냐면 xy라는 것을 뭔가 새로운 변수에 대한 함수로 보겠다는 거야. 즉 너를 예를 들면 sin t 더하기 t제곱 얘를 이렇게 놓고 y는 2의 t 빼기 탄젠트 t 예컨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함수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t라는 값이 정해지면 잘 생각해봐. t 값이 정해지면 어쨌거나 x좌표가 정해지겠지. t가 정해지면 y좌표도 정해지겠지. 예를 들면 t가 0이면 x는 y는 각각 정해진다고. 너는 0 나오고 y는 1 나오죠. 즉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t라는 변수로 x와 y를 정의를 했을 때는 t 값만 정해지면 어찌됐거나 xy 좌표가 정해지고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t에 따른 어떤 함수로 정의가 된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지? 즉 t에 대해서 x도 표현이 되고 t에 대해서 y도 표현이 돼요. 하지만 x와 y의 직접적인 관계는 알 수가 있어 없어? 표현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물론 표현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표현하기가 힘든 형태들이 나와요. 즉 굳이 xy를 하나의 식에서 내가 바라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바라볼 수도 없거니와. 아까 음함수에서는 어땠어? y는의 형태는 아니지만 음함수에서는 최소한 둘이 하나의 식에 들어가 있었지. xy가 하나의 관계식에서 xy 섞여 있고 는 0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지. 그럼 얘네를 xy를 하나의 식에다 갖다 때려 넣는 것도 이제 힘들다고. 이제는 그냥 두 줄로 표현이 된다고. 이렇게 t에 대한 식 한 줄, 또 t에 대한 식 한 줄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미분계수를 보겠다는 거는 x가 변화할 때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어.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xy가 t에 대해서만 표현이 돼 있어. 그지? 그럼 내가 관찰을 할 때 상식적으로 뭐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겠니? 당연히 t에 대한 변화를 관찰을 하고 그 t 값을 변화를 시켰을 때 x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t를 변화를 시켰을 때 y는 얼마나 변화를 하든지 그러면 똑같은 t를 변화를 시켰을 때 예를 들면 x는 1을 변화했고 y가 3을 변화를 했으면 1대 3의 비율로 변화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어차피 아주 작은 0으로 다가가는 범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각각을 그냥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두 식을 서로 나눠주면 x분의 y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매개변수 미분법의 원리입니다. 자, 결론. 그래서 설명은 장황한데 졸라 쉬워요. 자, 너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것의 표기를 어떻게 쓴다? d, t분의 d, x 이렇게 쓴다고. 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식이 t에 대한 식이니까. 너를 코사인 t 더하기 2t 이렇게 써주시고요. 밑에 있는 y도 dt분의 dy는 2의 t승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t 자 여기까지 써준다고.
이와 같은 표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마치 분수처럼 그냥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dx분의 dy가 나오겠어? 당연히 아래식을 위에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눠주시면 됩니다. 얘가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보시면 결론 좌변은 dx분의 dy가 남고요. 너는 코사인 t 더하기 2t 분의 2의 t승 빼기 시컨트 제곱 t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은 t 값을 준다고. 보통은 t 값을 주거나 아니면 뭐 x가 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는데 x가 0인 거에서 t를 구하고 t에서 다시 대입해가지고 요거 미분계수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매개변수 미분에서도 내가 지금 마지막에 두 식을 서로 나눴다라는 그 과정을 제외하면 위의 식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할 때도 그냥 사인 미분만 할 줄 알면 되고 요거를 미분할 때도 2의 t승이랑 탄젠트 t만 미분하면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만 할 줄 알면 우리는 매개변수 미분이라는 건 두 식을 서로 나눈다라는 이 개념만 알면 된다고. 즉 오늘에서 이런 음함수나 매개변수 미분 파트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미분법을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방식 자체가 조금 앞에 했던 양함수와는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보통 문제에서는 t가 뭐 0일 때, t가 뭐 1일 때 그때 미분계수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넘어가서 활용이 되면 다음 시간에는 요 매개변수로 나타낸 이런 함수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든지 왜?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0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넣으면 0,1이라는 좌표 나왔지. 그럼 t가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구할 수가 있지. 한 점과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올 내용이에요.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계도 함수 있는데 이계도 함수 그냥 두 번 미분한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다음 함수에 대해서 F'를 구해봐라. 기본 목세 미분법 문제이고 2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1인데 너를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 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너 2x 플러스 1 되겠죠? 빼기 분모 미분 곱하기 너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도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고 1을 대입하시면 분모는 9가 나오고 너는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굉장히 쉽죠? 넘어갑니다. 267번 한번 여러분이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267번 풀어보세요. 상호는 암산해. 암산해, 암산.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잖아. 자, 보겠습니다. 요거 미분하시면 사실은 얘는 굳이 목세 미분법을 하지 않아도 괜찮죠. 왜냐면 얘는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요거를 미분을 하면 차수 너가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2에 x의 차수가 하나 깎여야 되죠.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목세 미분법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너 미분하면 2 곱하기 너 빼기 너 미분하면 2x죠. 4x제곱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되죠. 자, 요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2 마일 들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4 마일 들어가면 너가 4 빼기 4니까
0이네요. 답은 4번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자, 268번 같은 경우에도 출제 자체는 몫의 미분법을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한 문제이기는 한데 굳이 요 몫의 미분법으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 수식을 보시면 fx가 2의 x 나누기 x 3승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2의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써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너의 도함수를 2의 x에다 뭔가가 곱해진 형태 2의 x 그대로 쓰시고 요거 써주고 더하기 너를 미분한 거 써주고 마이너스 3의 x의 마이너스 4승.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극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분자가 f2 빼기 fx가 있고 분모에 뭐가 두 개 더 곱해져 있죠? f2가 두 번 더 곱해져 있죠? 물론 하나는 fx인데 x가 2로 가니까 얘도 f2가 되겠지? 얘는 어차피 0 아닌 수렴값입니다.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0 아닌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나오냐면 f2는 8분의 2의 제곱 나오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너를 제곱하면 64분의 2의 4승의 역수니까 2의 4승분의 64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f' 2 곱하기 2의 4승 분의 64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숫자 2 대입하시면 너는 2의 제곱 너가 8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6분의 3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6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해지죠? 약분되는 거 보이죠? 2의 제곱이랑 요거 두 개 약분되고 그럼 2의 제곱분의 16이랑 64 약분됩니다. 마이너스 4 나오네요. 에이? 뭔가 부호가 틀렸다. 요게 f2 빼기 fx라서 마이너스 f'2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맞죠? 요거 마이너스 왜 붙는다? 얘가 fx 빼기 f2가 아니라 f2 빼기 fx라서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어요.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답은 3번에 있죠? 넘어가서 269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식 쓰는 게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미적분은 식이 조금 연산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천천히 푸셔야 돼요. 천천히. 빨리 풀려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게 좋아요. 어차피 수능은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를 푼다는 전제 하에서. 일단은 F를 표현을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삼각형 P
RQ죠. 삼각형 PRQ. 삼각형 PRQ 같은 경우에는 요 R의 좌표가 1,1이고 그 다음에 P의 좌표가 T, T고 Q의 좌표가 T, T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로 길이 R에서 요 PQ에다 수뇌발을 내리면 T 빼기 1 가로 길이가 T 빼기 1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T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해서 2를 대입을 하고 싶은 거고 전개를 해서 하셔도 되고 곱의 미분법을 쓰셔도 되고 그거는 뭐 본인의 취향입니다. 선생님 전개해서 할게요. t제곱 빼기 t 빼기 1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전개를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손쉽게 미분을 할 수가 있고 t분의 1도 그냥 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미분하면 2t 빼기 1 너가 마이너스에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없어졌습니다. 2분의 1. 자, 2를 대입해 보시면 여기가 3 나오고 4분의 1 나오죠? 4분의 11 나오나요? 8분의 11이고 8 곱하면 11 나오겠네요. 답은 그래서 11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 나오고요. 자, 270번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줬으니까 다음 극한식이 두 가지 조건을 주는 거지. F3이 1이고 F'3이 2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연속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형태가 미분계수라는 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F3이 1이고 F'3이 2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주어진 이 구조를 미분을 해서 1을 대입하고 싶죠. G'X는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F 2X 플러스 1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X 곱하기 요거를 미분을 하면 일단은 F'인데 안에 들어가는 게 요게 고스란히 일단 들어가고요. 안에 있던 너를 다시 미분한 곱하기 2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답 나오겠죠. 1 대입하시면 F3 더하기 2 F'3 답은 5가 나온다. 넘어간다. 271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오늘은 문제 수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 연습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거는 많이 안 넣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정말 이런 연습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는 미분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가 다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음함수나 매개변수 쪽 가면 이제 가끔 또 실수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fx가 2sin x 더하기 1 전체의 3승이죠. fx는 2sin x 더하기 1 전체의 3승이죠. 그럼 얘는 사실은 어떤 x 3승이라는 함수 안에 2sin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들어간 함수죠.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너를 미분을 하면 뭔가의 3승인 거니까 3 앞으로 나오고 그거의 제곱이 일단은 써주시고 너의 제곱 써주시고 곱하기 속에 있던 너를 다시 미분한 2 코사인 x가 곱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6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되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만큼 루트 3 나오고요. 너가 2분의 1이니까 2인데 제곱하면 4 나오죠? 여기까지가 4가 나오고 1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12 루트 3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72번도 보시면 요 맨 끝에 줄 맨 끝에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씩 나와 있는 바로 얘가 뭘 뜻하냐면 f 합성 gx, g 합성 fx 요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를 뜻하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한 문제인 거고, 즉 구하고자 하는 거는 g 합성 fx를 일단은 미분을 하고 그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g 프라임 f 마이너스 1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 사실은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하고 싶고 그럼 여러분이 f 마이너스 1이랑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랑 이런 거 일단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x 미분할 줄 알면 되죠. f 마이너스 1은 쉬워요. f 마이너스 1 들어가 보면 마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 아이고 요게 마이너스 2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미분하시면 3x제곱 플러스 2니까 마일 들어가면 3 더하기 2라서 5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g 프라임 마이너스 2 곱하기 5 이렇게 나오는데 g 프라임 x만 구할 줄 알면 되고 x 플러스 1분의 x를 미분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목셈 미분법이 쓰이죠.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를 뺀 거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마이너스 대입하시면 분모는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너도 1이라서 1 나오죠. 1 g 프라임 마이너스 2는 1 나온다. 답은 5가 나온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73번 한번 풀어보세요. 273번. 어떻게 찾았지? 상호팔 움직이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2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주겠다는 거죠. f2 같은 경우에는 너가 7이 되고 f'2 같은 경우에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준 거고 gx를 미분을 해서 1을 대입을 하는 건데 gx가 이렇게 곱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f 합성 3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너를 미분을 하시면 너 미분 2x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시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하셔야 되는데 f'에 3x 빼기 1 그대로 쓰고 속에 있는 3x를 다시 미분해서 3x 빼기 1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되죠. 결론 g'1은 1 들어가면 2, f인데 7이니까 14. 1 들어가면 2 곱하기 f'인데 너가 그러면 3이니까 2, 3, 3, 18 되겠네요. 답은 32 나오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74번도 한번 해보세요. 274, 275 두 개 하고 로그 미분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74번 보시면 탄젠트 2의 3x-1이죠. 너가 이렇게 탄젠트 안에 2의 3x 승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상황. 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볼 건데 일단은 탄젠트 안에 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잘 보시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2의 x가 아니라 2의 3x죠. 그래서 두 번 합성되어 있는 형태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일단은 시컨트 제곱 써주시고 초록색은 그대로 2의 3x 빼기 1 항상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초록색을 다시 미분한 거 얘를 미분을 할 건데 그러면 2의 3x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는 없어지죠. 근데 얘를 미분을 할 때 3x가 다시 또 곱해져야 되지. 미분을 너를 미분한 게 다시 곱해져야 되죠. 곱하기 3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되죠. 0 대입해 보시면 시컨트 제곱 이거 0이고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인데 코사인 0은 1이니까 얘는 그냥 1 나옵니다. 얘도 1 나오고 3 나오죠. 답은 3이 나옵니다. 답은 5번에 있어요. 넘어가서 275번. 자, 275번도 느낌이 비슷한데 일단은 요거를 뭐 굳이 바꾸려면 치환을 해서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ft 는의 형태로 양함수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변을 그냥 미분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f'1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빼기 2x죠. 이렇게. 선생님은 몫의 미분을 피하기 위해서 너를 지수함수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도 괜찮죠. 자, 요거 미분해 봅시다. f' 2의 x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속미분한 거 2의 x가 다시 곱해져야 돼요. 얘를 미분하면 2의 x 너는 곱의 미분법 너 미분 너 앞에 거 미분하시면 1 곱하기 2의 1 빼기 2x 승 더하기 너 미분 너 x 곱하기 자 요거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일단은 있고
1 빼기 2x를 다시 미분한 마이너스 2가 곱해져야 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제 적당히 대입하시면 되죠. f' 우리가 1을 구하고 싶은데 f'1이 되려면 얘가 1이 되는 값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얘가 1이 된다는 거는 2의 x가 2인 거지, x에다가는 ln 2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양변에다가 요거를 적절히 대입해 주세요. 그럼 좌변 같은 경우에는 너가 2니까 2f'1이 나오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이제 요 ln2를 대입하셔도 되지만 너는 2에 2 곱하기 요거 2x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더하기 ln2 곱하기 얘는 똑같아요. 이 부분 4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양변식 정리하시면 끝난다. 됐고, 그 다음에 자, 로그 미분법은 오늘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설명을 안 했고, 로그 미분법은 사실은 교육과정에서는 벗어나 있긴 한데 가끔 로그 미분을 쓰면 좋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로그 미분을 쓰지 않고서는 못 푸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간단하게 넣었고, 로그 미분법은 말 그대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이 식을 미분을 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276번 같은 걸 풀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불편한 점이 보이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미분을 해서 F2를 대입을 한다고 쳤을 때 이거를 다항함수의 몫의 미분법을 가지고 하겠죠. 그죠?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분모 미분하고 분자 곱한 거를 또 빼고 거기다 2를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정석적인데, 요거를 몫의 미분을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몫의 미분을 하지 않고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자, 로그를 취하면 요렇게 ln fx 너는 얘를 로그를 취한 거니까 3 ln x 빼기 1. 절대값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는 f'2를 하고 싶지, 근데 2를 넣으면 이런 거 다 양수 나오죠. fx도 다 양수 나오고, 더하기 너가 빼기 2 ln x, 그 다음에 빼기 ln x 플러스 1. 양변을 로그를 취하시면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양변에다가 ln을 취해서 요 우변에 있는 로그는 다 분리를 한 거죠. x 빼기 1의 3승은 요렇게 바꿨고, x제곱 분모에 있던 거는 마이너스 ln x로 바꿨고, 얘도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로 바꿨습니다. 이제 미분을 할게요. 이제 미분을 하시면 좌변은 fx분의 f'x로 바뀌게 되어 있고, 우변은 x 빼기 1분의 3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보시다시피 미분하는 것이 상당히 손쉽죠. 그죠? 몫의 미분법에 비해서 미분 자체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2를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2를 대입했을 때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누가 필요해? 보시다시피 f2가 필요해요. 근데 f2는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에다 2를 대입하시면 f2는 분자는 1이고 분모는 4 곱하기 3이니까 1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요 f2가 1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이쪽에다 2 대입해서 넘겨서 곱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계산만 하시면 되고, 277번도 마찬가지.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주어진 구조를 변형을 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x의 x승이 뭐가 특이하냐면, 얘는 다항함수 형태, x의 n승 형태도 아니고 지수함수 형태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는 ax승이죠. 얘는 미치상수야. 다항함수 형태는 x의 n승이에요. 얘가 상수예요. 근데 얘는 너도 둘 다 변수죠. 아주 특이한 녀석이라고. 얘는 이제 x값이 변화하면 밑도 달라지고 지수도 달라져요. 즉 이것을 미분하는 방식은 너를 미분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미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이거 미분시켜보면 애들이 이렇게 쓰는 기가 막힌 아이들이 있거든. 그럼 이거 다시 이렇게 되지 않니? 그죠? 지수함수인가? 천재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되지 않고, 미분을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대로 미분이 안 되고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취하시면 ln y는
x 곱하기 ln x가 되겠죠. 원래 ln x의 x승인데 x승 앞으로 튀어나온 거 보이죠? 이제 미분을 합니다. 좌변은 y분의 y' 되고 아까 fx로 썼던 게 여기서는 y로 달라졌어요. 이런 표기들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곱의 미분법 이렇게 되겠죠. 너미분 1 곱하기 ln x 나오고 너미분 x분의 1 곱하기 x 1 나오죠. 이렇게 y를 이쪽에 곱합니다. y'은 y를 곱하시면 ln x 플러스 1에다가 x의 x승을 곱한 이렇게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게 로그 미분법입니다. 넘어갑니다. x n승의 미분 해가지고 뭐 몇 가지 나오는데 278번은 쉬우니까 279번 한번 해보세요. 279번. 자, 보겠습니다. 279번 보시면 fx는 이렇게 돼 있죠. x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2x제곱 전체의 6승. 이렇게 돼 있고요. 도함수를 구해서 얘네끼리 이제 곱하고 싶은데 일단은 도함수를 구하려면 속에 있는 요 함수의 6승인 거죠. 너의 6승이에요.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일단은 너의 6승이니까 미분하면 6 앞으로 나오고 너의 5승이 됩니다. 1 더하기 2x제곱에 5승. 여기까지가 건미분이에요. 건미분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걸 곱한다고 그랬죠? 곱하기. 자, 얘를 미분하시면 괄호 열고 1 빼기 루트 요건데 루트의 형태는 이거 전체의 2분의 1승인 거죠. 이렇게. 선생님은 보통 2분의 1승으로 해서 미분하는 걸 선호하고 자, 2분의 1승 앞으로 나오고 2분의 1 더하기 2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거 전체의 2분의 1승이죠. 요거 전체. 그래서 요게 다시 미분된 게 곱해줘야 됩니다. 전체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미분할 때만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게 들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그냥 1인 거고 이 뒷부분을 미분하는 과정에서 이거 전체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승 됐고 요거는 그대로 쓰고 얘를 미분한 게 요 뒤에 곱해집니다. 곱하기 4x 괄호를 이제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끝났죠. 여기다가 1이랑 마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x제곱 같은 형태는 1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똑같은 게 나올 거라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6 곱하기
너가 1 빼기 루트 3인가? 5승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에 1 들어간 거 3이죠. 3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4. 자, 요렇게 되고 요게 지금 1 들어간 A고 B일 때는 6 곱하기 어디만 달라지냐면 여기 달라지죠. 여기 달라지겠죠. 나머지 너랑 너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이 구지식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보이죠? 너와 너는 켤레 관계. 너도 1 더하기 2분의 1, 3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4. 아, 너도 켤레 관계. 이렇게. 됐어요? 이거식 계산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니니 곱하고 니니 곱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이제 A, B 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B 곱을 한 번에 바라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왜냐면 식이 복잡하니까 이걸 따로따로 다 하려고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나오긴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자, 280번.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함수 다음과 같은 값에 대해서 t가 2일 때 dx분의 dy를 구해달래. 매개 변수 미분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각각의 xy로 표현된 것을 t로 미분을 하시고 서로 나눠주고 끝이죠. 원래는 서로 나눠준 다음에 t를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나 미분을 하고 t를 대입해놓고 서로 나눠도 전혀 상관없다. 선생님은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dt분의 dx 바로 쓰겠습니다. 너는 주어진 요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2, 얘는 마이너스 t분의 1인데 t분의 1은 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하기 t의 마이너스 2승 그냥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y는 dt분의 dy로 바뀌고 너는 t제곱 미분하시면 2t 더하기 t제곱분의 1인데 더하기 t의 마이너스 2승이죠. 마이너스 2에 t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해서 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눠주고 대입하셔도 되고 대입하고 나누셔도 돼요. 선생님은 대입하고 나누겠습니다. 2 대입하면 2 더하기 4분의 1 요거 2 대입하면 4 더하기 4 빼기 너가 8분의 1인데 2 곱하니까 4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너 나누기 너네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는 4분의 얘는 9가 되죠? 9분의 4분의 15 되는 거 맞나요? 3분의 5 나오겠는데 답은 5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281번 풀어보세요. 281번 281 각각을 역시 t로 미분하시고 1 대입하고 서로 나눈 게 이번에는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적분을 푸는 가장 기초 체력이 3회차, 4회차, 5회차예요. 지수로고 함수, 극한 미분, 삼각함수, 극한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정확히 이렇게 3회차. 얘네가 이 뒷부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고 얘는 완전 이제 기초 체력. 여기가 물론 나중엔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부터 거의 미분해도 안 틀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미분 연습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도함수 활용할 때 그 부분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수업을 이해하는 따라가는 속도라든지 그런 데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저게 왜 미분이 돼서 저렇게 됐지?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안 와닿으니까.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보통 암산해가지고 대충대충 식 많이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도 이제 나중에 생기거든. 지금은 과정을 중간중간 다 써주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지 싶은 것들은 그냥 암산으로 넘기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수업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전달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도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면서. 자, 볼게요. dx분의 dy 바로 미분해서 x 미분하면 2at 나오죠? 2at. 2at분의 얘가 dt분의 dx. dt분의 dy는 너를 미분하면 t제곱 플러스 2 나오죠.
자, 여기다가 t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6이 나오는 거지. 자, 1 대입하시면 3, 너가 2a 나오는데 그럼 a는 4분의 1 나오겠죠. 왜냐하면 분자가 3이면 분모가 2분의 1이어야지만 답이 6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t에다 1을 대입했다. 넘어갑니다. 282번. 282, 283 이제 조금 함수들이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282번은 크게 어렵지 않죠. 너가 t의 4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5분의 3이래. 얘도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바로 나눠줄게요. 요 첫 번째 식 x에 대한 거 t로 미분하시면 1 마이너스 2분의 a t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써주시면 되고요. a 루트 t는 그냥 a 2분의 1 t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역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4를 대입한 게 5분의 3이죠. 자, 4를 대입합시다. 4 들어가면 얘가 루트 4분의 1인데 2분의 1 나오죠. 4분의 A가 나오겠네요. 근데 그게 너랑 똑같죠. 1 빼기 4분의 A. 그 값이 5분의 3인 거죠. 짠. 이렇게. 그럼 뭐 4분의 A를 치환을 해서 푸셔도 되고요. 뭐 어떻게 풀어도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283번. 이번에는 함수가 시컨트 더하기 코사인, 그 다음에 너는 탄젠트. 이 곡선 위의 점 2분의 5, 루트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제 283번은 앞선 280번, 281번, 282번과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280, 81, 82는 t값을 줬어요. 80번에서는 t가 1이었고 81번에서는 역시 t가 1이었고 82번에서는 t가 4였죠. 283번을 보시면 밑줄 이 곡선 위의 점 2분의 5, 루트 3. 즉 이번에는 매개변수 세타의 값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매개변수 세타의 값을 보니까 너가 예각으로 나와 있으니 세타 값이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젠트가 루트 3인 경우가 3분의 파이일 때니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2분의 5, 루트 3 밑줄 치고 세타는 3분의 파이 써주세요. 세타는 3분의 파이. 이제 요거를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직접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 한번 해볼게.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가 d세타분의 dx와 d세타분의 dy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시컨트 세타 미분하면 뭐더라 했잖아? 시컨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옆에 있는 탄젠트를 미분하시면 시컨트 제곱 세타죠. 요게 d세타분의 dy.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나눠주시면 되죠. 나눠주시면 되고 세타에다가 우리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하셔도 되지만 잘 보면 내가 세타 값을 반드시 100% 알 필요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라고 줬지. 이미 각도가 0부터 2분의 파이라고 줬지. 그럼 여기서 각도를 알 수 있긴 해. 알 수 있긴 한데 여기를 내가 루트 3이라고 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렇게 안 주고 루트 2라고 줬으면 어떻게 풀 건데? 그러면 탄젠트 값을 아니까 1대 루트 2대 루트 3 아니겠어? 그럼 이게 세타라고 했을 때 누가 세타 값을 구해달래? 아니야. 나는 뭐만 알면 돼? 시컨트, 탄젠트, 사인. 시컨트만 알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네 가지 다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갖다 대입하고 나눠주면 된다고. 그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꼭 세타 값, t 값을 문제에서 구할 수 있게끔 주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쉬운 문제라서 그냥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하지만 구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얘는 지금 루트 3일 때니까 루트 3이고 얘가 2인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즉 2분의 1이 아닌 1분의 2라서 2, 탄젠트는 루트 3 빼기 사인 너분의 너 2분의 루트 3. 시컨트는 아까 2였죠. 제곱하시면 4. 이렇게. 그래서 너 나누기 너 이렇게. 그러니까 너분의 너.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 넘어간다. 음함수 미분법 볼게요.
곡선 x3승 아니지 x제곱 더하기 2y제곱 는 3 위의 점 1,1에서 자 위의 점 1,1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x, y를 문제에서 이미 주고 있고 그때 dx분의 dy를 구해봐라.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y 자리에 그냥 fx 넣고 해보시고 합성함수 미분을 하시고 그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냥 y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만 잘 이용해서 양변을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양변을 미분을 하시면 미분한다는 건 x에 대해서 너는 2x가 되고요. 요 부분이 일단은 4y가 되는데 너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4y인데 사실은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y 프라임을 곱해준다고. 이렇게 여기다 11 대입한다는 거죠. y 프라임은 2분의 1 되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넘어가서 5번이 된다. 그 다음에 285번도 비슷합니다. 285번 한번 여러분이 해볼게요. 285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곡선이 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ay제곱는 b. 저렇게 x랑 y랑 하나의 어떤 항에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고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일단은 위의 점 1,1이라는 데에서 1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1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빼기 a는 b라는 첫 번째 식을 얻으셨어야 됩니다.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y에다가 1 대입하시면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분을 했을 때 도함수 y 프라임이 그러니까 미분 개수가 3분의 2가 나와야 되죠. 자, 요거 미분하시면 2x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2로 묶어서 너 미분 너 y 더하기 너 미분 너 x y 프라임이죠. 이렇게 빼기 2ay 곱하기 역시 y 프라임이죠. 이렇게 는 0인 거죠. 는 b 아닙니다. 는 0이에요. 상수니까. 여기다가 또 1 대입하고 이번에는 y 프라임에다가 3분의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2 더하기 너가 2에 1 더하기 3분의 2에 빼기 2a 3분의 2는 0. 요게 두 번째 식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A값 나오죠? A값 나오면 B값 나와요. B값 나오면 끝났죠. 연산은 생략할게요. 넘어갑니다. 286번. 자, 다음과 같은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4의 값을 구해봐라.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고 역함수에서의 미분계수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gx 입장에서 4라는 점에 대해서 대응되는 원래 있던 fx의 x좌표는 x가 얼마일 때 4에 대응돼요?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 즉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함수는 어떤 점을 지나가냐면 1,4를 지나가요. 이렇게 1,4를 지나간다는 거는 f'1과 너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면 g'4를 곱한 값이 y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1을 f에다가 4를 g에다가 넣은 미분계수. 이렇게 곱이 항상 1이 나온다. 즉 g'4를 구하는 방법은 f'1을 통해서 구한다. 미분에서 1 대입해 보시면 f'1이라는 거는 너의 모든 계수 합이죠. 3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7이죠. 역수 취하시면 7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2번에 있어요. 넘어가도 되죠? 287번 풀어보세요. 거의 다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걸렸죠. 오늘은 수업 내용이 조금 많아서.
자, 볼게요. fx는 x제곱, ln x제곱 플러스 a의 역함수 gx라고 했고, 함수 gx 그래프 위의 점 ln 7,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래. gx 위의 점이 ln 7,2라는 거는 fx 위의 점은 2, ln 7인 거죠. ln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소리네요. a 값은 3이었겠죠? 2, ln 7이려면 2 들어가면 ln 7 나오죠. fx가 2, ln 7이니까 gx가 ln 7,2였던 거예요. 우리가 g' ln 7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대응되는 거는 f'2랑 g' ln 7이 대응된다고 이렇게. 너가 1인 거예요. 요거만씩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fx 미분해서 2를 갖다 넣어주시고 역수 취하시면 되겠죠? fx 미분하는 방법은 합성함수 미분법. 자, ln 요거 함수 전체를 분모로 써주시고 분자에다가 너를 속미분한 거인 EX를 다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2 들어가면 F'2는 7분의 4 나오고 그것의 역수니까 답은 4분의 7이 나오네요. 답은 5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288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 거냐면 어차피 여러분이 이 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잘 없어요. 구할 일은 잘 없고 늘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할 줄 알면 되는데 함수를 이렇게 줬죠. y는 세제곱근 루트 x 더하기 3. 자, 여기서 dx분의 dy를 구해달래요. 이거를 x에 대해서 그냥 미분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dx분의 dy가 근본적으로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역함수 미분법을 한번 써달래. 역함수 미분법을 써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를 요걸로 y로 한번 바꿔줄게요. 양변을 세제곱을 해서 y 3승 빼기 3는 x.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래 놓고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세요. 자, y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3y제곱는 dy분의 dx가 나와요. 요거 이해가요?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dy분의 d예요. x에 대한 미분이 아닌 y에 대한 미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잘 봐. 원래 우리 미분계수라는 거는 x에 대한 y의 변화량인 dx분의 dy가 원래 일반적인 미분계수예요. 그러면 dy분의 dx라는 건 그것의 역수에 해당하지. 즉 문제에서 이런 표기법, 라이프니츠 표기법은 우리가 분수처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dx분의 dy는 3y제곱 분의 1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리고 y 자리에 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역함수를 가지고 미분을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x를 y로 표현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주어진 요식을 미분하는 것보다는 얘를 미분하는 것이, 그러니까 얘를 x로 미분하는 게 편하니 너를 y로 미분하는 게 편하니를 물어봤을 때는 요걸 y로 미분하는 게 식이 좀 편하다, 요게 좀 이지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물론 이거를 바로 미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미분할 줄 아니까 우리는 이거 전체 3분의 1승인 거니까. 근데 이제 요게 좀 유리할 때가 있어서 이런 방식을 알려드리지만 얘는 그닥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고. 자, 289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두 그래프가 있죠. 2의 x-1과 하나는 ln x.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너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하고 P'을 지나면서 너랑 수직인 뭐 어쩌고 그래 놓고 요 ft의 역함수가 g't일 때 일단은 ft를 구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P라는 점은 너가 t, t, 2의 t승 빼기 1이고 P'은 y는 x에 대칭을 시킨 거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x좌표가 기본적으로 2의 t승 빼기 1인 거지. 즉 P'부터 아니다 QR의 선분의 길이라는 거는 요거 2의 t 빼기 1을 주어진 ln x라는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즉 QR이라는 선분 길이는 너는 요 x좌표를 그냥 ln x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ln 2의 t 빼기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ft예요.
그리고 너의 역함수가 GT일 때 G'2를 구해봐라. 일단은 G'2라는 것이 F 입장에서는 F' 누구랑 곱했을 때 1인가? 요것만 찾으시면 된다고. 그럼 끝난다고. 그럼 GX 입장에서는 얘가 2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2를 넣었다는 거는 F의 함수값이 2가 된 거죠. Y좌표가 2가 된 건데 얘가 2가 되려면 너는 2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2가 된다는 건 2의 t승 빼기 1는 2의 제곱인 거고 너가 넘어가고 너는 ln 2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요거 이해가요? 지금 gx에 대응되는 이 2라는 숫자는 얘는 원래 fx 입장에서는 y좌표에 해당한다고, 함수값에 해당한다고. 요 2가 그 함수값이 나오도록 하는 x좌표인 이 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야지만 너를 미분해서 얘를 갖다 넣으니까.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 ft는 2라는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뚝딱뚝딱. 그래서 요 자리에는 ln 2의 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짠.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은 f 미분해서 저거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거까지는 이제 원래는 요걸 이제 대입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얘를 미분을 해봐. 얘를 미분을 하면 애시당초에 f't가 뭐가 나오냐면 2의 t 빼기 1 분의 요거 전체를 다시 미분한 2의 t승이 나온다고. 즉 여러분이 t를 대입할 일이 없고 어차피 2의 t승만 알면 되지, 얘만 알면 되지. 사실은 잘 보시면 얘를 대입한다고. 대입할 때 요거 이해가요? t를 여기다가 누가 또 다시 ln 2의 제곱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고 싶어졌어. 2의 t승 그냥 한 번에 대입하지. 그럼 너는 분모는 2의 제곱이고 분자는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그게 누구다? f' ln 2의 제곱 플러스 1인 거고, g' 2는 그것의 역수죠. 분의 1. 짠. 이렇게. 답은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제곱이 나온다. 답은 5번에 있죠. 289번 같은 건 조금 헷갈려요. 왔다 갔다 우리가 t를 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는 t를 대입하지 않고 2의 t승을 한 번에 대입해서 연산을 조금 줄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테일 잘 보시고. 자, 291번은 이계도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계도 함수는 별거는 아니고 이계도 함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은 그냥 이계도 함수라는 거는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게 이계도 함수다. 그냥 도함수 한 번 더 미분한 게 이계도 함수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290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주어진 거 두 번 미분해서 f' 한 번 더 쓴 f 더블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요 f 더블 프라임을 구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즉 이계도 함수는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 안 해요. 그냥 주어진 걸 한 번 함수를 더 미분해라. 이게 끝입니다. 근데 다항 함수와는 달리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미적에서 생각보다 이계도 함수 쓸 일이 잘 없거든. 이계도 함수를 배우긴 배우는데 두 번씩이나 미분한다는 게 상당히 고된 일이에요. 상당히 고된 일이고, 갈수록 미분을 했을 때 형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시면 이제 좀 느껴집니다. 태야 왜? 어느 거? t가 나오는 건 찾았니? 요건 이해가? t는 이게 왜 나온지 이해가? 내가 이걸 왜 찾았는지. G'2를 구해달라며. 그럼 G'2를 구하려면 2에 대응되는 X좌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너는 2를 계산한 거예요. 이거. 는 2. F라는 함수값이 2가 되도록 하는 X좌표, T좌표죠. 여기선 T좌표를 구한 거라고. 그래서 그 과정이 요거예요. 똑딱똑딱. 그래서 T값이 나왔다고. 그럼 얘는 F'에다가 이걸 넣으면 된다고. 근데 요를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식이. 그럼 이 식에다가 T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에다가 2의 T승을 이용해서 그냥 대입했다고. 자, 290번 보겠습니다. ln x제곱 플러스 2 한 번 미분한 거 너는 x제곱 플러스 2 분모에 있고 분자는 2x가 나오죠. 한 번 더 미분한 거 더블 프라임 분모는 제곱하고 분자는 너 미분 너 빼기 너 미분 너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그냥 1대입해서 계산한 거예요.
분모 미분하면 2x, 분자 곱하면 2x, 4x인데 제곱이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너 미분 너는 플러스, 너 미분 너는 마이너스. 이게 몫의 미분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91번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야, 고등학생쯤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 안 받냐? 받아, 안 받아? 그래? 희선이 받니, 안 받니? 주셔, 안 주셔, 부모님? 안 받아? 작년엔 받았어, 안 받았어? 기억 안 나? 존나 보람없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작년에 주셔서도 앞으로는 주시지 말아라. 기억을 못한다. 받아도 기억을 못한다. 훈인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사람 없나요? 뭐지? 태윈 받았니, 안 받았니? 그래? 야, 고등학생쯤 되면 안 줘도 되는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받았죠? 기억나?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 아, 진짜? 중학교 때도 안 받았다고? 중학교는 좀 너무하지 않나요? 중학생 때까지 받았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받았니? 그지? 중학교 때는 줄만한데? 좀 약간, 아이마다 귀여움의 차이인가? 왜 아이가 귀여우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고 귀엽지 않으면 주기 싫을 수도 있잖아. 내 딸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그죠? 그런 차이가 있을 개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 여러분에게도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도 다 사람입니다. 그죠? 부모도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그렇구나. 고등학생쯤 되면 안 받는구나. 상호 안 받았어, 너도?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 너는 언제가 마지막이야? 너도 초등학교 때야? 초등학교 때는 주셨지? 그래? 중학교 때는 안 받고? 초라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생일이 크리스마스랑 아주 붙어있기 때문에 늘 평생을 크리스마스 선물과 그 생일 선물을 합쳐서 받았어요. 약간 그렇다고 두 배로 받지 않죠. 사실은 체감상 어느 느낌이냐면 1.5배 느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둘을 더한 거에 한 곱하기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너네가 생일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따로 받았다면 나는 둘을 보통 합쳐서 주셨단 말이야. 크리스마스랑 거의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되게 손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그 대신 약간 한 번에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 아닌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두 개 받는 게 낫지 않나. 예를 들면 뭐 10만 원짜리 두 개를 받은 대신에 15만 원짜리 하나에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지만 15만 원짜리 하나가 되게 크다 보니까 뭔가 어릴 때는 뭐 크게 별 생각은 없었어요. 자, 그렇구나. 중학생만 돼도 잘 안 받기도 하는구나. 나 29일. 고마워. 자, EX, sin X. 그때 종강 다음입니다. 종강 다음 날이에요. 자, EMISX에서는 항상 신기하게 나 생일 때는 작년에도 생일 때는 쉬었어요. 작년에도 요 단기 특강 28일 날 끝났어. 그래서 나 생일 때 뭐 애기랑 뭐 같이 뭐 밥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f 프라임 세타랑 f 더블 프라임 세타랑 서로 같을 때의 탄젠트 값을 구하는 거죠. 어쨌거나 요거를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걸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선생님이 썼고 한번 미분해 볼게요. 너 미분 너 코사인 x 2의 마 x 더하기 너 미분 너. 근데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을 하시면 2의 마이너스 x 그대로 쓰고 x가 아닌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곱한 거죠. 앞에 거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이제 너는 2의 마이너스 x로 묶어보시면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미분한 거 쓸게요. f 더블 프라임 x는 얘를 이제 미분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너 미분 곱하기 너. 그러니까 잘 보면 2의 마이너스 x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를 미분하고 얘를 곱할 때도 살아있고 얘를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 또 등장하거든. 물론 마이너스가 붙기는 해요. 약간 부호의 차이 정도는 있지만 어쨌거나 얘는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뒷부분 미분한 거 먼저 쓰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였죠. 요거 곱하기 뒤에 거. 즉 요 부분을 이 식에다가 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sin x가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저거를 줄줄줄줄 다 안 쓰고 이 정도는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식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날라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였냐? 너랑 같은 순간을 보는 거죠. 니가 서로 같길 바래요. 이 부분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분이 가능합니다. 양변에 2x승을 곱했다고 치면 식 정리해 보시면 우변은 마이너스 2코사인 남았어. 넘어가니까 3코사인 남고 사인 넘어오시면 사인 x 남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탄젠트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코사인 나눠주시면 3는 탄젠트 x고 끝입니다.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그냥 바로 줄까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안 쉬어도 되죠? 자, 확인해서 바로 주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하세요. 뭐지? 5분 늦게 가세요, 그러면. 뭐 맘대로 하세요.